어제 대한민국 법정에서 판결 하나가 내려졌지요. 역대 최장기 국민참여재판 10일간의 공방 배심원 7명이 밤새 9시간 반을 머리맞댄 끝에 나온 결론이 있었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위증 유죄 징역 4개월. 자, 이거요 단순한 형사 판결이 아닙니다. 이 판결 하나가 무너뜨린 게 뭔지 오늘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2년 3개월 동안 이 나라를 뒤흔들었던 검찰 조작 프레임 전체가 법정에서 산산조각 났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저는 이 사건과 교묘하게 오버랩되는 장면 하나를 소환하겠습니다. 대장동 사건과 쌍방울 사건, 다른 사건 같지만 패턴이요 완전하게 일치합니다. 수사 바람이 불면 주변 사람 숨겨놓고 뒤집어 씌우고 자기들은 밀어붙이는 그 패턴.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 이화영은 왜 거짓말을 했는가? 둘째, 이 거짓말이 대장동과 어떻게 겹치는가? 셋째, 이재명에게 남겨진 그 청구서는 무엇인가? 잠시 후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2024년 10월이었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국회 법사위 청문회 증인석에 올랐는데요. 그 청문회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제목 한번 더럽게 길고 거창하지요. 느끼셨다시피 이름 자체에 이미 결론이 박혀 있습니다. 조작이라는 전제를 깔고 시작한 것입니다. 자, 그 자리에서 이화영이 꺼낸 한마디가 뭐였냐?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에서 연어 술 파티가 있었다. 김선태 전 회장 등과 자리에서 술을 제공받으며 이재명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도록 회유당했다. 자, 민주당은 이 주장을 즉각 낚아챘습니다.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 검사 탄핵을 밀어붙였지요. 국정조사를 열었습니다. 검찰이 술을 먹여가며 진술을 조작했다. 이재명 죽이기 정치 수사다. 2년 넘게 온 나라에 떠들어댔습니다. 이 연어 스파티 주장이 그 모든 각본의 핵심 재료였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2년 3개월이 흘렀습니다. 저제 수원지법 형사 11부 송병훈 부장판사가 선고를 내렸지요. 배심원 7명 중 4명 술파티는 없었다. 이화영의 증언은 거짓이다. 재판부는 다수 의견을 받아들여 위증 유죄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 판단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수원지검 1313호 관련자들의 진술은 일관되고 상호 부합하는 반면 피고인 이화영의 진술은 일관성 없어 신빙성이 없다라는 것이었지요. 자, 이화영 측은 마지막 카드까지 꺼냈습니다. 그게 뭐였냐? 거짓말 탐지기였습니다. 진실 반응이 나왔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것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술파티 날짜가 6월 18일이라고 했다가 30일이라고 했다가 그것도 아닌 것 같다고 했습니다. 장소도 그 자리에 있던 사람도 계속 달라졌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요 그렇게 바뀌지 않습니다. 배심원 7명 중에 4명이 그 패턴을 꿰뚫어 본 것입니다. 법복 입은 판사가 아니라 이 나라 평범한 국민들이 밤새 머리를 맞댄 끝에 내린 결론이 이화영 거짓말이었습니다. 자, 어제 선고 직후 박상용 검사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2년 3개월간 나라를 뒤흔들던 연어 술파티 주장은 허위로 결론 내려졌다. 그리고 한마디를 더 했는데요. 허위 사실을 유포한 법무부와 서울고검 대검찰청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라고요. 자, 이 박 검사가 2년 넘게 뭘 달고 살았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술 조작한 검사, 이재명 죽이기 정치 검사, 탄핵 소추 대상, 청문회에서 집중포화를 맞았습니다. 방어도 못하고 권력에 눌려 그냥 맞아야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출발점이 이화영의 거짓말 하나였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자, 이번 재판 과정에서 또 하나의 폭로가 터졌지요. 이화영의 위증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한때 호영호재하던 사이였습니다. 자, 그 김성태가 법정에서 이화영을 향해 고성을 질렀습니다. 내가 비행기를 왜 탔는지 알고 있질 않냐? 청담동 식당에서 만나서 소나기를 피하라고 말하지 않았냐? 기억나십니까?
김성태 전 회장. 쌍방울 수사가 시작되자 태국으로 도주했던 인물이지요. 8개월간 해외를 떠돌다가 태국 골프장에서 검게 그을린 얼굴로 체포가 되었습니다. 그 도주의 배경을 김성태가 법정에서 직접 꺼낸 겁니다. 이화영이 먼저 촉촉해서 소나기 피하라고 권유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화영은 다음날 이렇게 답했습니다. 노코멘트. 즉 부인도 확인도 하지 않았습니다. 부인하지 못한 거죠. 자, 여기서 2022년 11월 22일 조선일보 보도를 꺼내겠습니다.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사전 구속영장 청구 내용이었는데요. 정진상이 대장동 수사가 시작되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한 말, 영장 청구서에 이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모르는 척하고 개인 비리로 몰아갈 것이고 우리대로 선거를 밀어붙일 테니 그렇게 알고 있어라. 그리고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유동규에게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침낭을 들고 태백산맥으로 가서 열흘 정도 숨어 지내라. 어디 가서 쓰레기라도 먹어라. 배탈이 나서 병원에 입원해라. 그것도 모자라서 전진상은 유동규에게 휴대전화를 던져버리라고 지시했고 유동규는 실제로 창밖으로 핸드폰을 집어 던졌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영화 한 편이 떠올랐는데요. 2001년 영화 친구 장동건이 친구한테 하와이 가 있어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뒤에서 혼자 다 처리하죠. 이재명 사단이 하는 게 정확히 그겁니다. 하와이 그 버전이 태백산맥 버전이 됐고 나중엔 청담동 소나기 버전이 된 것입니다. 대장동에서 한 번, 쌍방울에서 또 한 번 같은 세력, 같은 방식. 이쯤 되면 개인 일탈이 아니게 되지요. 그럼 뭐냐? 얘네들 조직 문화라는 것입니다. 이재명 사단의 위기 대응 매뉴얼이라는 것입니다. 소름 돋지 않습니까? 자, 어제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 대변인이 논평을 냈습니다. 검찰을 악마화하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했던 거대 여당과 이재명 대통령의 조작 수사 프레임은 결국 대국민 사기극이었음이 명백해졌다. 민주당이 연어술파티 주장 하나로 2년 넘게 무엇을 했습니까? 박상용 검사 탄핵 소추안을 추진했습니다. 국정조사를 열었습니다. 청문회에서 집중포화를 퍼부었습니다. 의원들이 방송에 나와서 검찰 조작이라고 2년간 떠들어댔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의 기반이 이화영의 거짓말 하나였습니다. 이화영 측은 어제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실체적 진실과 동떨어진 결론이다. 항소하겠다. 자, 이게 검찰을 개혁해야 하는 이유다. 쳤는데도요. 계속 그냥 똑같은 말을 합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더 확인했다라고 했습니다. 이겨도 검찰개혁, 저도 검찰개혁, 어떤 결과가 나와도 같은 결론이라는 거죠. 자, 이건 정치가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자, 이런 걸 바로요.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민주당은 사과 한마디 안 했습니다. 없습니다. 사과. 이 사람들에게 사과는 없습니다. 자, 이제 핵심인데요. 자, 이화영 전 부지사 쌍방울 대북 송금으로 징역 7년 8개월 대법원 확정. 800만 달러 대북 송금의 실체는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 명목 500만 달러, 이재명 방북 비용 명목 300만 달러. 자, 이게 불법으로 북한에 흘러들어간 사실 대법원이 확정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대북 송금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논쟁은 끝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럼 남은 거 뭡니까? 탄환하겠지요. 이재명이 알고 있었느냐, 지시했느냐, 보고받았느냐 이겁니다. 이재명은 경기도지사 시절 대북 송금 지시 승인 혐의로 기소돼 있습니다. 그 재판이 지금 멈춰 있습니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됐기 때문입니다. 헌법 84조 불소추 특권. 민주당은 형사소송법까지 바꿔서 임기 중 재판이 아예 열리지 못하게 막으려 하고 있습니다. 이화영 측 변호인이 2024년에 스스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화영이 유죄면 이재명도 유죄. 변호인이 직접 한 말입니다. 이화영 대북 송금 유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오늘 위증 유죄까지 추가됐습니다. 이화영이 국회에서 거짓 증언을 한 이유 무엇이겠습니까?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그 거짓이 어제 법원에서 격파됐습니다. 이재명을 지키려고 쳐온 울타리들이 하나씩 무너지고 있습니다. 재판을 막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잠시 막을 수 있을지언정 영원히 막을 수는 없고 진실을 막을 수도 없습니다. 5년 임기가 영원하지 않듯 진실을 막는 법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 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 데일리 베스트.